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 36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와! 우울해. 그래도 왜 왜요? 우리 기자 왜? 뭐 있어요? 주말 내내 중이 아니야. 왜요? 제가 가면 아무튼 뭐 사건 사고가 터져서 뭐 지난 주말 모두가 아시다시피 유벤투스의 방한과 관련해서 현장에 있었는데 뭐 여전히 뭐 오늘 그 얘기를 주로 많이 하겠지만 여전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일정이 그렇게 힘든 일정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경기에 가서 와 뭐 환호하는 분위기 취재하고 기대도 하셨을 것 같은데. 아니 뭐 기대라기보다는 저는 사실 그렇게 올스타전에 대한 기대는 늘 크지 않아요. 그래서 기대라기보다는 뭐 호날두 보는 게 죄송합니다. 이거 아까 끌려고 그랬는데 호날두 보는 게 그렇게 뭐 저는 막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랬지만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일정이 꼬였죠. 그날 거의 회사 다시 돌아오니까 한 2시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팬들은 특히 그걸 현장에서 지켜봤거나 TV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말로 표현이 경멸, 되겠어요. 모멸 뭐 이런 느낌까지 받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잖아요. 무시하는 거야? 그렇죠. 이게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강해가지고 무시한 거라고.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네. 그거는 저도 현장에 있었고 특히 다른 건 모르는데 아이들 우는 게 그러니까 아이들 저도 어렸을 때 그러니까요. 경기장을 갔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경기장을 갔을 때 그때 그 기억이 평생 가거든. 누가 하나 사인해줬다. 그러니까. 아니면 어떤 누군가가 날 보고 손을 흔들어줬다. 내가 좋아하는 팀이 이겼다.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뭐 했다 그러면 그 좋은 기억으로 평생 그 팀을 응원하고 그 선수를 좋아하는 건데 막 펑펑 우니까 꼬마들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어쩔 줄 모르고 뭐 설명을 못 하는 거야. 왜 안 나왔어 그러는데 뭐 엄마 아빠 얘기해 줘야 될 거잖아요. 뭐 이래서 엄마 아빠는 무슨 죄야. 엄마 아빠도 모르는 거야. 나이가 드니까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뭐 그 선수들 방한한다 그러면은 뭐 며칠간 진치고 이랬던 적 되게 많거든요. 뭐 그랜티를 온다고 했을 때 뭐 샤키로니를 온다고 했을 때 어렸을 땐 또 NBA 굉장히 좋아했어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오늘 이번에 취재를 하다 보니까 부모님 표정이 너무 눈에 들어와요. 진짜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무력할 수밖에 없거든요. 모르니까 설명을 못 하잖아. 자기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건 부모님의 능력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저는 부모님들의 표정이 너무 사실 좀 더 안쓰러웠어요. 아이들은 물론 아이들한테 상처가 되는 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그 상황에서 부모는 얼마나 큰 아이들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었겠어요. 이 호날두를 한번 보게 해준다라는 것 때문에 했을 텐데 어떻게 보면 큰 투자를 하셨을 텐데. 그럼 돈 얼마 그러니까요. 얼마인데 입장권이. 기자석 있는 데가 바로 밑에가 25만 원이고 그거보다 조금 더 아래가 4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취재한 데는 다 거기만 취재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우는 애들이었으니까. 네. 거기 만약에 4인 가족이 왔으면 160만 원이죠. 와. 이거 어디 여행 갈 수도 있는 맞아요. 돈인 것 같은데. 가까운데 충분히 가죠. 저도 사연을 요새 그런 거 막 나오잖아요. 들었더니 그 신혼부부 부부의 이야기, 젊은 부부의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어렵게 돈 모아가지고 해외여행 가기로 한 돈을 이번에 그 아내분이 호날두에 너무 팬이어가지고 남편이 오케이 그러면 해외에 나갈 돈으로 이번에 보자. 40만 원 티켓 2장. 처제네 부부는 그걸 사주려고 했더니 너무 돈이 비싸서 일단 25만 원 정도짜리 2장. 그다음에 호날두 팬사인회를 가려고 했더니 1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사야지 응모권을 준다고 해서 부부가 같이 가야 되니까 200만 원어치 구입. 그 아이돌 많이 갔는데? 하는 수법이죠. 갔는데 안 나온 거예요. 너무 아내가 충격을 받고 부부가 충격을 받았다는 오늘 거예요. 1시간 안에 다 얘기할 수 있을 건데. 다 제끼고 요 얘기만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이래서 이것 때문에 막 지금 뭐 기분도 그렇고 막 하는데 주바팬은 허리가 안 좋은 것 같아. 아니 자꾸 녹음하는데 누가 자꾸 등치는 소리가 그렇죠, 이렇게 저 약속도 온 줄 알았어요. 아니 이렇게 제가 들었죠. 지난번에 기둥 하나 넣고 네. 이제 등치기 좀 하셔야지. 아니 무슨 박정희 젊은 나이에 왜 만들려고. 이래? 지난번에 교통사고가 한 번 나서 이제 그때, 허리가 안 그때. 좋았는데 이제 유벤투스 때문에 모든 분들이 이제 상심에 큰 그날 전 또 교통사고가 또 나가지고 상습범이라니까. 교통사고 또 나서 누구 제가 잘못인지 사고 난 이제- 게 아니에요. 네. 직진하고 있었고 버스가 차선을 바꾸면서 차를 박았어요. 제 차를. 네. 그래서
그래도 그날- 심하지 않아서 네, 다행이다. 다른 분들이 되게 마음의 상처를 네. 입으셨을 때 저는 이제 몸의 상처를 입고 다시 허리가 아프기 시작해서 물리치료를 받고 모두 있어요. 상처를 받은 날이네. 아. 네. 유벤투스 때문에 막 당일 만약에 품맥골 녹화했으면 큰일 날 뻔한. 금요일에요. 정도인가요? 그쵸.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밤에 사고가 나서. 아. 근데 그러고 그 다음날 저 광주 갔다 왔어요. 맞아, 우리 봤잖아. 광주 갔다 강행군이었네. 왔어요. 네. 우리 뽕 PD는 어땠어요? 저는 뭐 주말 평범하게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비가 자꾸 추적추적 내리고 아니 왜 이렇게 기상청이 날씨를 못 맞춰요. 그렇게 아 갑자기 아니, 오늘 너무, 방- 너무 뜬금없는 다들 얘기인가? 분노 게이지가 지금 일단 차 있어서. 모두각이야. 뭘 저는 닦아. 날씨도 지금 버스에 후덥지근하고. 살고 분노가 차 있거든요. 더워서 그래.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면은 비 온다 그래서 취소했는데 또 비 안 오고. 그럼 뭐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비 오고? 밖에 나가면 또 비 오고. 정말 기상청 똑바로 못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요새는 비가 막 네. 스콜처럼 네. 막 내렸다 갑자기 쨍쨍하고 음. 막 내렸다 이러니까 그거 맞추기도 어려운 것 네. 같기도 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금요일 날 그때 경기장에서도 많은 관중들이 호날두 기다리면서 뭐 후덥지근한 날씨에 비도 맞고 그랬잖아요. 예. 저도 그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또 갑자기 엮어. 억지로 잊지 마요. 축구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자, 그래도 우리가 오늘 어쩔 수 없다.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네. 유벤투스 얘기를 네.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유벤투스 지금 많은 팬들이 빡쳐가지고 깊은 빡침을 갖고 있는 크리스티아노 강날두. 이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날강도구나. 먼저 그래서 뭐 이거 3대3이었다면 이런 건 다 빼고 네. 네. 유벤투스가 이번에 국내에 들어와서 쭉 진행한 타임라인을 한번 정리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슈와 관련한 카테고리 토크를 한번 해보죠. 이게 일단 우리나라 입국한 그때부터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까요? 뭐 그래도 되고요. 네네. 그럼 7월 26일 2시 45분에 유벤투스가 입국을 했습니다. 중국 난징의 기상 악화로 예정보다 2시간 늦게 도착을 했고요. 4시에 용산구 호텔에서 오후 3, 4시경 네. 팬사인회가 예정돼 있었지만 호날두가 컨디션 조절 이유로 불참했고 부폰과 더이리트 등 다른 선수는 참여를 했습니다. 이때 이곳에서 더 페스타의 로빈장 대표가 팬들에게 사과를 했고요. 7시에 호텔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6시 30분 출발 얘기도 있지만 교통 체증을 이미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미 늦은 출발이고 7시 5분부터 사실은 경기장에 도착해서 몸을 풀었어야 했죠. 7시 50분에 대회 주최 측이 경기 지연을 공지했고요. 8시 11분에 대회 주최 측이 킥오프 시작 시각을 조율 중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8시 19분에 경기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킥오프가 8시 50분에 시작을 했고 호날두는 대기 명단에서 이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0시 40분에 경기가 끝이 났고요. 호날두는 경기를 뛰지 않았고 그냥 묵묵부답과 예민한 태도로 믹스트존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7월 27일 새벽 1시 30분에 유벤투스는 출국했죠. 바로 새벽에 출국을 했죠. 그 27일 뭐 이러니까 다음 날 같은 느낌이 네. 있는데 그냥 경기장 네. 끝나고 바로 인천 거의 간 가서 거죠? 그냥 떠난 거예요. 네, 네. 바로 갔습니다. 조금만 틀린 것만 바로 잡으면 네. 제가 알기로는 6시 반에 출발한 게 맞아요. 왜냐면 제가 어. 그때 거기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김유상 아나운서도 현장에 있었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6시 반 출발이 맞고요. 도착했어야 되는 시간은 6시 20분이에요. 더 일렀어야 더 된다. 일렀어야 되는다. 6시 20분에서 6시 30분 도착. 몸 푸는 경기장에서 몸 푸는 게 최소 이제 1시간 전이고 네. 도착은 그 전에 2시간 해서 전에 하지 않나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보통 네. 그런 라커룸에서 이제 옷도 갈아입고 네.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죠. 맞아요. 근데 뭐 이제 자 일단 타임라인 한번 정리해봤고 이거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돼? 일단 저는 이거는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어디 타임라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복잡하고요. 네. 사실은 그 우리가 주최의 이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최사에 관한 이야기. 네. 오케이, 그리고 그러면 호날두에 대한 이야기. 오케이, 이렇게 뭐 해봅시다. 연맹에 그러면 대한 이야기. 일정을 쭉 얘기했지만 네. 자 이거 봐요. 지금 주합회가 쭉 얘기를 해줬는데 네. 요 시간 한국에 머문 시간이 이렇게 따지면 이거 반나절. 반나절? 반나절이 뭐야? 10시간? 10시간? 11시간 10시간? 그렇죠.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죠? 네. 한국에 머문 시간이 반나절도 안 대충 되는 시간이죠. 한 11시간이라고 치죠. 이게 계산도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반나절도 안 되게 머물렀던 거예요. 그러면 이 반나절도 안 되는 11시간 정도를 머물면서 팬 사인회와 이동과 경기와 기자회견과 각종 이벤트들 다 소화하고 나가겠다라고 했던 이 일정 자체가 말이 되냐는 거죠. 금요일은 차도 더 막혀요. 안 되죠. 비도 엄청 왔고요 이날.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뭐부터 이 얘기해야 될지 일정. 모르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최종 저는 난국이어서. 저부터 말을 꺼내면 이런 거죠. 네. 이 일정 자체를 유벤투스가 제안을 했을 때 네.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는 거죠. 받았으면 안 되죠. 네. 네.
이게 가능하다고 봤냐고요 이거를. 그냥 유벤투스, 호날두 이것만 보고 받아들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의 제기는 많이 했다고 해요. 네. 문제 제기 많이 했다고 하고 연맹에서도 뭐 가능하겠냐라고 했을 때 유벤투스가 뭐 우리는 분명히 가능하다. 우리 전 세계도 세계로 있고. 이동하고 가능하니까 니네나 늦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해요. 야, 뻔뻔하다 뻔뻔해. 그러니까 이제 뭐 연맹이나 더 페스타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뭐 얘기하는데 해도 받지 말아야죠. 네. 그러니까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걸 덥석 물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정입니다. 피파에서 얘기하는 게 48시간 회복을 하라고 돼 있잖아요. 경기와 경기 사이에. 이틀 전에 경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틀 전에 경기를 하고 심지어 비행기로 이동을 하잖아요. 비행기로 이동할 때 물론 그 이제 난징에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뭐 시차에 대한 문제는 큰 이슈는 아니지만 회복에 필요한 48시간이 충족이 되지 않아요. 비행을 하게 되면 고도를 높게 올라가면 피가 밑으로 쏠립니다. 그렇게 되면 회복이 늦어져요. 맞아요. 그럼 48시간 이상의 회복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기를 하러 왔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과학적으로도 이거는 받으면 안 되는 선수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유벤투스 자체가 무리한 일정을 강행한 건 맞아요. 그리고 그럼 그거는 왜 그렇게 됐냐? 저는 철저하게 유벤투스는 돈 벌러 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뭐 비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 기업인데 기업이 돈 버는 영업 활동에 네, 대해서 네. 근데 그거를 그러면 그쪽은 돈 벌겠다고 영업 활동 제한서를 뿌릴 수는 있지. 네. 근데 그걸 어떻게 덥석 이렇게 보냐고. 네. 조건 자체가 너무 불합리하고 말이 안 되는데. 그리고 그 배경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왜 우리한테 왔는가 그리고 더 페스타라는 기업에 왜 왔는가라는 그 이제 그 전으로 가보려면 네. 보통은 이런 그 해외 클럽들의 방한이 한 1년을 두고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 계약서가 아니에요. 책에 책. 2권 정도 줍니다. 2권. 몇 페이지 정도 되나요? 한 30페이지가 넘는 계약서가 2권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니네가 할 수 있는 권리,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요구하는 것. 그래서 이걸 갖고 협상을 하는 기간이 1년 정도 걸립니다. 근데 5월에 중국에 계획돼 있던 친선 경기가 유벤투스가 하나 빠그라지면서 그거를 갖고서 이제 땜빵을 메우기 위해서 얘네들이 이제 그걸 물색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여러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가 더 페스타가 이제 물은 건데 네. 여기서 걔네들이라고 한다면 유벤투스 측을 얘기하는 거고. 애초에 그런 상황이었다면 협상에서 유리하게 끌고 갔어야 되죠. 급할 건 우리가 아니니까. 네. 그리고 저는 그 뭐 산무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무능했고 네. 뭐 무리했고 뭐 무리했다. 가장 저는 무를 하나 더 하면 무모했어요. 너무했다. 받으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으면은 더 강한 요구를 했었어야죠. 자, 그럼 전 궁금한 게 더 페스타가 원래 뭐 하던 회사인 건가요? 이게 뭐 축구에 대한 원래 경험도 없던 회사라고 했는데 뭐 하다가 갑자기 이게 나타나갖고 이런 유벤투스 경기를 덥석 물어버린 건지. 그게 네. 이거 더 그런 거죠. 축구 쪽에 있는 사람은 여기를 아무도 몰라요. 네. 어머, 몰라요. 너무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맡겨요? 그러니까 아까 했잖아요. 무모했다고 하는 게 모르니까 무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얘기는 기존에 매치 에이전트를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플레이어 에이전트가 있고 매치 에이전트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옛날에는 그 매치 에이전트도 시험 봐가지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 그렇게 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선수를 에이전트 하는 데가 있고 경기를 에이전트 하는 데가 있어요. 경기를 붙여주는 데죠.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몇 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데는 이걸 딱 보고 말이 돼? 안 돼. 아니까. 전문가니까. 근데 여기는 축구 쪽의 일을 한 번도 안 한 거잖아. 이거 하기 그렇죠. 전까지. 그러니까 호날두인데 우리한테 제안서가 왔어? 해!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번을 통해서 이렇게 좀 밝혀지기도 했고 드러나기도 하신 분이지만 예전에 안정환 에이전트 하셨던 모로스포츠 그분이 요즘 이제 대표팀의 A 매치 이제 매치 에이전트로 많이 활동을 하시는데 그분한테 먼저 왔었는데 일단은 비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유벤투스에 줘야 되는 대전료라고 보죠. 우리 초청료가 30억이 넘어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에서
수지를 맞추려면 대기업 스폰이 들어와야 됩니다. 타이틀 스폰서. 그러니까 과거 12년 전에 뭐도 마찬가지였고 2009년에 맨유가 올 때도 뭐 금호 타이어 초청 이런 식으로 붙거든요. 그게 붙으려면 대기업이 이제 뭐 상당 부분 뭐 예를 들면 15억 그 이상의 금액을 내고 이제 타이틀 스폰서로 들어와야 되는데 대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최소 4에서 8주가 걸립니다. 그러면은 애초에 이거는 대기업 타이틀 스폰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5월에 시작을 했으니까요. 네. 그러면 그렇게 생각했으면은 그 금액을 낮춰야 되는 거죠. 유벤투스한테 입장을 얘기해서 야 이렇게 되면은 이러하니까 니네가 이 금액을 받을 거면 받고 말 거면 말아. 네. 근데 자 여기서 저도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하겠지만 여러 가지 이 사태에 가장 관통하는 키워드는 전 욕심이라고 봐요. 서로의 욕심이. 네. 더 페스타는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뜨길 바랐겠죠. 이걸 계기로. 이 이벤트를 통해서 제가 볼 때 흑자를 내려고 기획했다고 보진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적자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으로 치러서 그 다음을 노렸겠죠. 네. 그리고 더 실제로 페스타가 이런 문제야. 우리가 여기 있어. 음. 앞으로 우리가 이런 거 할 거야 이런 거. 네. 그리고 제가 저희가 좀 다른 이야기로 좀 새해 나가는데 굉장히 연관되는 게 많아서 2000년대 초반에 제가 한창 그 힙합을 좋아했어서 힙합 가수들의 내한 추진을 하는 쪽이랑 일을 한 적이 굉장히 많아요. 단 한 번도 성공을 못했어요. 근데 그 하는 과정이 굉장히 비슷해요. 일본과 중국은 다들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이 크니까.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계란티 좀 낮춰가지고 야 가는 길에 우리 한번 하고 가. 요게 될 것 같거든요. 네. 될 것 같다. 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기를 해보면은 대부분 비즈니스를 하는 음악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처음에는 호의적입니다. 대부분. 그러고서 이렇게 미팅을 하다 보면 높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거는 나의 위치와 상관없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 내가 마치 그 위치에 가 있는, 그러니까 동등하게 이제 계약서를 체결하는 순간이 되면 마치 내가 그 위치에 가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유벤투스에 뭐 이 정도 급이 나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네. 뭐 이렇게 맞춰주네. 이런 상황에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은 자신감도 생기게 돼요. 내가 이거 조금만 하면 뭐 맞추겠구나. 돈도 벌 수 있겠구나라는 감이 보여요. 그러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빵빵빵빵빵빵 터지기 시작합니다. 보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모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서 손을 듭니다. 생각보다 이게 내가 할 사이즈가 감당할 수 아니구나. 없구나.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뭐 투자한 금액은 내 인생의 교훈으로 삼고 못하겠다. 네. 이게 보통의 그동안의 200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대형 힙합 가수들이 일본과 중국을 오가는 사이에서 서울에 오지 못한 이유예요. 한국이 그만한 힙합 시장이 되느냐라는 게 일단 가장 큰 문제였고 그렇게 되면 스폰이 안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랬던 것과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에요.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페스타라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팀을. 네. 그러니까 이번을 계기로 뭔가 해보고 싶었겠죠. 네. 아니 뭐 이런 걸 통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그걸 진짜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 했던 것처럼 계약서 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계약서 같은 경우를 굉장히 꼼꼼하게 혹은 안전장치를 굉장히 잘 걸어놨어야 되거든. 계약서는 늘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유벤투스라고 하는데도 어쨌든 굉장히 큰 팀이고 거기에 호날두라고 하는 선수는 어쨌든 더 큰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주 급하게 추진해놓고 해놓으니 나중에 문제가 안전장치가 풀려버리니까 뭘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리지 않는 굉장히 큰 안전장치를 걸어놨어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는 거지 사람들은. 계속 그랬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비행기도 아까 그 전용기도 얘기했지만 계속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오히려 내가 듣기로는 더 페스타 측에서는 얘기를 안 했대. 밑에서 실무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축구를 아는 사람들이 이거 안 됩니다. 비행기가 만약에 진짜 조금이라도 중국에서 출발하는데 연착되면 이거 중계방송 걸려있는데 이거 다 밀립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그래? 그래서 이제 유벤투스에 갔다는 거예요. 유벤투스 갔더니 유벤투스는 전용기인데 뭐가 밀립니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했더니 그 여기 대표가 누구라고요? 무슨 장? 로빈장. 그 사람이 괜찮다니까 아무 말 하지 마 이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게 그런 게 아니다. 이거 너무 빡빡하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라고 했는데 계속 나중에 깔아뭉갰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아. 잘 될 가능성도 있었어요. 전 있었다고 봐요. 뭐 뭐든지. 잘 될 가능성도 있었다고 봐요. 그리고 꽤 잘 됐으면은 박수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봐요. 굉장히 희박한 확률로, 그러니까 모든 게 잘 됐을 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정서나 문화가 약간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 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희박하지만 자 으쌰으쌰 해가지고 뭔가 뭐 몰입해가지고 해봤어? 야 하면 돼. 이걸로 해왔다고 봐요.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일들을. 저는 근데 그게 모든 일을 추진할 때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태풍이 오거나 우리 인천에 혹은 그 착륙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도 사실 굉장히 궁금해요. 제가 솔직히 그 얘기 했었거든요. 그 우리한테 취재진한테도 그 뭐 건당으로 권리를 팔았다고 했잖아요. 보도권 얼마.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다음에 취재할 때는. 경기 전에 레전드 뭐 클리닉은 얼마. 음. 그다음 팬미팅 행사는 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걸었다고 했잖아요. 유례 없는 거를 했는데 여기에는 계약서도 걸지 않아요. 보통 이런 권리의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를 쓰잖아요. 우리도 천재지변이 일어날 시에는 뭐 어떻게 한다. 뭐 한다. 어디가 책임진다. 뭐 그렇지. 뭐 환불한다 뭐 이런. 계약서도 없어요. 세금 계산서는 떼어주겠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저는 솔직히 아마추어라고 부르기에도 아마추어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 처리를 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천재지변이 벌어져서 비행기가 못 뜨거나 못 도착하는 상황이 왔으면 환불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 경기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당연하죠. 그거는 환불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당일에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전날에 했어야 취소를 되는 일정이라도 전날에 알죠. 당일에 오는 걸로 하면 딜레이를 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천재지변 때문에 못 내린다. 자, 그렇게 됐으면은 이 사람들은 만약에 취소될 때 취소되는 사인을 언제 받았을 가능성이 높냐? 경기장에 와서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다 이동해 놨고. 네. 어. 그러니까 이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어떻게 당일날 도착해서 당일날 경기를 할 생각을 하죠? 없진 않다 그래요? 전례가. 네. 근데 그 전에도 너무 무리한 일정이 있는데 그렇죠. 이미 그러니까 중국에서 정말 얘기하고. 쌓여 있는 축구의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그렇죠. 욕심으로 낳은 결과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요. 그 그렇지. 피해는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관중들이 보고. 맞지. 그러니까 이 기자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계약서를 따지는데 이미 거기서는 이거를 흑자를 내기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메우려고 했던 방식이 뭐였냐면 고가의 티켓. 네. 결국 사람들이 호주머니에서 이거 돈을 빼려고 했던 거라고. 네. 그러니까 아까 그랬는데 기업들에서 폰이 안 들어왔어 이번에 되게 대기업이나 이렇게 네. 유수의 기업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이상한 광고 나왔잖아요. 이상한 광고 나온 거야. 해외 불법 스포츠 베팅이 나온 거라고. 이거 혹시 이 기자 이거 언제 들어왔는 줄 알아요? 광고가? 시점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전에 들은 거에 따르면 경기 직전 뭐 전날. 이런 거는? 어머, 진짜 정말? 이거 완전 난장판이었다. 그냥 아. 진짜 졸속으로 다 해버린 거예요. 제가 지금 저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많은 제보와 취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전날 들어왔다는 거예요. 전날. 공영방송.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으니 그럼 망하자는 거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넣어버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애초에 그러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욕심 네. 그러다 보니까 감당 안 됨. 그러다 보니까 이런 리스크가 있을 거라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이것은 법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과실이죠. 과실. 과실과 결과적으로는 호날두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뛰지 않았던 기망 행위 이런 것들이 다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애초에 이거는 받지 말았어야 될 카드인 그렇지 거죠. 말았어야죠. 네. 받음으로써 다운켜버린 거예요. 저는 이제 유벤투스는 돈 벌려고 했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 생각- 그리고- 돈 그건- 건 거지 뭐. 그건 명확해. 네. 그 네. 부분은 잠깐 그 아주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유럽 축구 시장은 지금 기본적으로 내수 시장으로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 됐습니다. 유럽에서는 유럽 축구가 장사를 더 이상 못해요. 그냥 포화야. 네. 거기서는 이제 그냥 벌 만큼 다 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장을 개척해야 돼. 그게 아시아와 북미, 네. 미국 중심에. 그러니까 글로 투어를 다니는 거야. 그게 그래서 그거를 노린 게 RCC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약간 네. 아이돌 같네요.
아이돌들이 세계 월드 투어 다니면서 네, 돈 똑같이. 버는 거랑 선수들의 비슷하네. 몸값은 계속 오릅니다. 계속 오를 수 있는 시장의 가치는 결국에는 아시아 시장하고 말씀하신 북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구단들이 세계화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어딘가 들어가야 되는. 사실 근데 이거는 저는 약간은 거부감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문화 제국주의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국 리그에 대한 존중이 점점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들의 시각에서는. 저는 그거는 솔직히 그렇게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류의 올스타전을 반대했던 시각들이 있었던 이유도 그런 거죠. 근데 그들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유럽에 있는 리그들이 컵 대회나 리그의 한두 경기를 빼서 미국에서 열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K리그의 1라운드 경기를 일본 가서 열고 2라운드는 중국 가서 열고 3라운드는 미국 가서 열겠다는 예를 들면 네. 그런 제안이 나왔을 때 내부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다고. 아니 만약에 뭐 어디라고 그럴까요? 뭐 서울이면 그러면 서울 1라운드를 도쿄에서 열면 서울 팬들은 팬들은 그러면 어떡해? 도쿄로 가자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니까 내부에서 충돌이 있었다고요. 이제 저는 큰 틀에서는 시장이 점점 국경의 장벽을 깨고 하나의 전 세계가 통합되는 방식은 이건 큰 흐름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는데 아까 했던 것처럼 문제점 같은 것도 있죠. 이런 식의 과도한 팽창들은 문제가 돼 있는데 여튼간에 구단들도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들이 영업 활동하는 그 자체는 뭐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 아니 유벤투스가 돈 벌러 왔습니다 갖고 욕하면 그거 어떻게 해? 그 영업을 잘 활용을 했었어야 그렇지.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그들은 돈을 벌려고 했으면 우리도 그걸 잘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너무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순진했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정말 그냥 말도 안 되는 거를 해버린 거고. 프로축구 연맹은 왜 이렇게 더 페스타를 쉽게 덜썩 믿었을까요? 쉽게 덥석 믿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도 네. 뭐 끊임없이 의심을 하긴 했는데 저기에서도 결국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관통하는 단어 욕심. 연맹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기회였어요. 사실 네. 올해만큼 우리가 참 많이 얘기했지만 K리그가 이렇게 잘 됐던 인기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이 경기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었지만 그 거부감을 한 방에 무너뜨린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그 경기 하루 전날 팀 K리그 소집 모습이에요. 그날 이제 하나은행에서 아침에 팬사인회를 열었잖아요. 팀 K리그 네. 선수들을 200명 선착순을 했는데 새벽 4시부터 줄을 섰어요. 그러니까 저는 날씨가 이런 엄청 거를 안 보면서 이런 상황이면은 K리그가 들러리그가 쓰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거는 충분히 그 우리에게도 되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전까지 갖고 있었던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사라졌었고 팬들 인터뷰를 해보면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우리 선수들을 알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신선했거든요. 그리고 그 선수들한테도 그렇고 선수들도 호날두와의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들. 물론 이게 뭐 월드컵도 아니고 어떤 타이틀이 걸려 있는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선수들은 서로 그냥 보여줄 걸 보여주면 되는 경기여서 즐기면 되는 거였거든요. 이런 거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루 했었죠.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협회는 뭘 한 거였냐면 이렇게 K리그 붐이 이렇게 막 커져던 가중에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라이트 팬들. 네. 이 유벤투스 팬이 해외 축구 팬들과 사실 국내 축구 팬들 사이에는 약간의 현재는 넘어가지 못하는 벽이 약간 있긴 있는데 그 벽을 낮출 수 있는 계기라고 본 거죠.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이득입니다. K리그 올스타전이라는 걸 연맹이 주최했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보다 안정적일 수 있어요. 초청료가 5억이고요. 네. 실제로 이 그 팀 K리그를 통한 마케팅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KB 하나은행이 유니폼 스폰서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게토레이도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뭐 가상화폐 뭐 이것도 좀 약간 그 문제가 되긴 하지만 가상화폐 거래소도 제가 알기로 스폰서로 들어왔죠. 이런 부분은 수익이 되는 겁니다. 연맹에. 그러니까 연맹 입장에서는 굉장히 욕심이 날 만한 컨텐츠였던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는 근데
우리 거에 대한 조금 더 자신감이 있었으면 그리고 자부심과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확신이 있었으면 조금 욕심을 좀 낮추고 조금 더 우리의 주도권을 갖고서 했었어도 되지 않아. 이건 사실 결과론이긴 하지만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연맹은 준비 단계부터 애매한 포지션을 갖고 있어서 끝나고 나서도 애매해요 지금 말하기가. 연맹에 대해서는 그것도 정답이죠. 발을 사실 살짝 뺀 뺐죠. 상태였거든 처음부터. 그래서 왜냐면 그 리스크를 알아서 살짝 발을 뺐어. 그래서 저희도 초청팀입니다. 저희도 그냥 불러서 가는 거예요. 뭐 물어봐. 저희도 당했습니다. 더 패스트하게 물어봐 이런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 가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저는 우리 선수들 K리그 선수들 열심히 뛰었고 끝나고 나서 지금 현재도 팬들은 분노하고 있지만 그 분노는 다른 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지. 네. K리그 K리그 선수들에게 그렇죠. 지금도 오지 않아요. 굉장히 박수를 네. 쳐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뛴 선수들하고도 몇 명을 얘기를 해봤지만 난 태도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자세가. 물론 한편으로는 난 짠하기도 했는데 느낌이 이러더라고. 사실 저희 보러 다 그 모든 많은 분들이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호날두를 보려고 더 많이 오시는 거 저희도 알아요.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손님을 모셔온 거니 저희가 뭐 들러리까지는 아니어도 이 잔치가 망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래서 K리그도 좋고 우리 축구가 좋다라고 하는 박수를 받으면 저희는 만족합니다. 이러더라고. 네. 난 너무 자세가 좋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전반전이나 좋았어요. 후반전에 봐요. 경기력 좋았어요. 사실 그거 설렁설렁 뛰고 막 이벤트스 뭐야 1시간 늦고 막 이렇게 했으면 그건 진짜 짜증났을 거야. 진짜 사람들이 이거 완전히 무슨 말도 안 되는. 근데 선수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왔는데도 지금 선수들한테 다 박수를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 선수들이 그나마 이 어려운 판을 살려줬구나. 네. 저는 그게 제일 진짜 너무 박수. 아쉬워요. 그러니까 그 제가 제일 헷갈렸던 순간이 사실 전반 끝나고 나서였어요. 저의 일정은 다 깨졌고 지금 일단 막 그 공항 온다고 그래서 공항을 가야 되나 막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그럼 호텔 가서 취재해봐라 그래서 호텔을 갔는데 호텔은 안 와. 근데 막 이러다가는 뭐 경기장도 늦겠어 그래가지고 가는데 길은 엄청 막히고 막 저의 분노는 여기까지 차 있고 거기서 이제 막 그 안에서는 이제 야 이거 상황이 이러하니까 뭐 경기를 넣을 수 있는지 뉴스 시간은 다가오고 저 우리 뉴스 8시 40분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생각하던 그림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일단 다. 진짜.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저의 짜증은 여기까지 가 있는데 전반을 봤는데 재밌는 거예요. 재밌었어. 엄청 재밌었어. 전반을 봤는데 진짜 재밌었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이거 야 재밌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혼란이 왔었어요. 8시 40 그 전반이 끝났을 때 야 여기에 호날두가 와가지고 이제 후반에 나와가지고 많이 잘하면은 이거 어떻게 써야 되냐? 제대로 된 판인데 막 이런 이거, 생각도 들었지. 그리고 분위기가 네. 너무 좋았으니까. 분위기가 호날두 나오면은 전반만 하더라도 후반에 나올 전광판에 거라고 본 거예요. 비칠 때마다 그냥 네, 계속 전광판에 나올 때마다 환호하고 그리고 팬들 인터뷰를 하잖아요. 저희는 이제 방송에 필요하니까 인터뷰를 하는데 왜 요즘 왜곡하면 큰일 나잖아요. 외국한 반응이 좋은 거예요. 아니 뭐 좀 늦게 올 수도 있다라는 약간의 그런 거기까지는 리스큐즈 해주셨지. 날씨가 안 좋았으니까 실제로. 네, 아니 그리고 저는 그때 너무 좀 짠했던 거 중에 하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 서울 월드컵 경기장으로 들어오는 입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선수들은 이제 지하로 내려가서 선수 전용 출입구를 이렇게 쭉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 1층에 선수들 들어오는 거를 보려고 그 비 오는데 줄 서 있던 팬들이 한 2-3시간 정도 줄을 서 있었어요. 그 서 계시는 데 있잖아요. 네. 근데 8시가 넘어서도 안 오고 있었잖아요. 저희는 거기서 그거 오는 거 기다리겠다 찍겠다고 거기서 비 오는데 또 그러고 있고. 인터뷰를 하면은 총체적 난국. 뭐 제 총체적 난국인데 짜증나요. 왜 이렇게 안 와요? 이런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기대돼요. 이러고 있으니까 이거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네. 물론 다행히 안 나와주는 바람에 저의 스탠스는 확실해졌죠. 네. 그러니까 경기도 어느 정도 재밌었고 뭐 보고 있던 관중들도 뭐 어느 정도 늦을 수 있지라고 납득을 했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마지막에 호날두가 제 시간에 나와서 어느 정도 띄워줬으면은 이 정도 문제는 안 일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 갑자기 이렇게 호날두가 이렇게 계약 조건에도 45분 이상 뛰기로 했다. 그리고 이거를 되게 크게 홍보를 많이 했는데 왜 안 나왔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주최사 쪽의 얘기를 쭉 해봤으면 이제는 유벤투스와 호날두 얘기를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팬들은
길 막힌 거야. 퇴근 시간이기도 음. 하고 그거는 그냥 그런 거니까 그럼 좀 일찍 좀 오고 그랬으면 좋긴 했겠지만 뭐 그거야 뭐 막혔다는데 뭐라 그럴 거야. 멀리서 왔는데. 뭐 그 정도는 우리는 기다려줄 수 있어. 근데 안 뛰거나 이거는 왜 지금 화가 났냐면 이런 거잖아. 길 막힌 거하고는 다른 게 뛴다며. 네. 왜안 왜 속였어? 음. 두 번째 사과도 한마디 제대로 안 해? 우리 무시하는 거야 지금? 한국 무시하는 거야? 이게 돼버린 이거는 완전 감정선이 다른 거지. 늦은 거야. 만약에 우리도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진짜 태그 시간에 걸려가지고 차 추가 막혀 늦었으면 그러면 화는 늦을 수 나. 야, 있어. 너 지금 빨리 오지 그러다가 미안해 그러면 아이씨 야 와. 야 영화 빨리 들어가자 늦었어. 이렇게 가야. 근데 오기로 해놓고 딴 데 가서 누구랑 같이 영화를 봤어. 이건 기분이 완전 다른 거지. 나랑 만나기로 했는데 사과도 안 해. 사과도 안 뻔뻔해 해. 막. 그러면 이거는 걔랑 끝나는 거지. 절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유벤투스와 호날두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지. 저는 호날두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거는 뭐 지금 계속된 업데이트들이 되니까 뭐 섣불리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지만 전 당일에도 느낀 거는 저는 좋아할 가치가 이제는 없어졌다라고 생각했었어요. 프로 선수라는 거는 결국에 팬을 기반으로 하는 거고 그가 어떠한 상황에 있었던 간에 호날두가 할 수 있었던 제스처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경기에 안 나오는 거는 저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더 페스타가 굉장히 무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좋은 호텔을 잡아준다라는 이유로 남산 그랜드 하얏트를 잡았잖아요. 이건 그 동선으로 보면은 금요일에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아요. 인천공항에서 떨어져서 도심에 있는 그랜드 하얏트를 갔다가 다시 상암으로 먼 길로 와야잖아요. 상암을 와야 되거든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 최고급 호텔을 해준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랬으면 사실 같은 브랜드의 인천에도 그 호텔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애초에 저는 왜 그렇게 했는지 솔직히 잘 이해도 잘 안 되는 건 둘째치고 그 사인회 현장에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사리 감독 말대로 본인이 이미 뭐 기분이 상했던 컨디션이 안 좋았던 경기 전날부터 안 뛰기로 결정을 했었다면 사인회는 나왔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저희 생각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사인회에서 시간을 기다렸다가 결국에 사인 한 장 못 받은 팬들에게 했던 말은 물론 뭐 더 페스타 측에서 한 얘기긴 하지만 경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안 나간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경기도 안 났어. 네. 그거는 뭐 일단은 기만 뭐 둘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몇 가지 할 수 있었던 제스처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경기가 끝난 다음에 그 경기는 못 나갈 수 있어요. 본인이 생각할 때 내 컨디션이 너무 안 좋고 이 상황에서 경기를 뛰다가는 내가 부상을 입을 수도 있으니까 나는 위압감을 물더라도 경기를 안 뛰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몇 가지 우리를 분노를 떨어뜨릴 수 있는 행동들이 있단 말이에요. 경기장을 돌면서 인사를 한다든가 가까이 있는 팬들에게 사인을 해준다든가 손흥민 선수가 사실 이번 싱가포르나 상하이 원정에서 보여줬던 모습들 그리고 믹스존에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을 때 그들에게 유감 표명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건 뭐 내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팬들에게는 뭐 죄송하다. 안타까운 마음이다 정도의 유감 표명 정도는 저는 예의라고 봐요. 기본적인 거죠. 예. 그런 부분이 다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는 뭐 어떠한 배경이 있었던 이게 뭐 유벤투스 구단과의 갈등 속에서 고도로 계산된 행동이든 전 계산된 행동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뭐 돌아가자마자 이렇게 또 SNS에 집에 돌아와서 아우 얄미워. 보여주고 올렸잖아요. 이런 거는 계산된 행동이라고 보는데 좋지 않아 보이죠. 이거는 좋지 않아 보이는 수준이 않아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 뉘앙스에는 예를 들어서 호날두와 유벤투스 간의 어떤 갈등 같은 게 있을 수는 있었다. 네. 갈등이 너무 거창한다면 뭔가 서로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어서 서로가 약간 좀 서먹서먹하거나 거리감이 있었던 상황에서 나는 불쾌했다라는 걸 그냥 분명히 드러낸 거 같아요. 근데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이 그렇죠. 우리들을 결국은 이용한 거죠. 이용해 버린 거니까. 너무 크게 이용했어.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그 추정 이건 추정입니다. 네. 추정인데 만약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더 그런 거죠. 네. 그러지 않냐.
근데 그 아까 하얏트는 요거는 좀 검증을 해봐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저도 계속 확인하고 있는 건 더 페스타가 잡은 건지 유벤투스 쪽이 원한 건지. 아니 근데 저는 만약에 같은 그러니까 그 호텔급을 원한다면 같은 인천에도 그랜드하이트가 있잖아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그 돼요. 동선이 팬사인회 훨씬 때문에 편하고 더 빨리 쉬었을 텐데 선수들도. 왜 그게 이게 되게 저도 그 남산 하얏트는 이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한국에 어쨌든 연착이 안 됐어도 네. 시간이 얼마 없어요. 한국에 딱 진짜 네. 반나절 있는 건데 제일 막히는 곳에다가 이번에 그 이거 동선을 짜서 이렇게 지켰던 친구들한테 들어봤더니 네. 유벤투스가 차 길 위에서 이동하는 시간을 7시간을 썼대요. 얼마나 그차 11시간 중에 차 속에 7시간 있었으면 한국 땅을 밟고 있었던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4시간이에요? 잠깐이지 뭐 경기장 내렸을 때. 뭐 한 5시간 뭐 네. 이렇게 된 거예요, 대충. 그러니까 뭐 더 페스타 얘기를 들어보면은 호날두는 이미 그러니까 한국에 도착했을 때 기분이 나빴대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결국에 그 호텔을 갔던 이유 중에 하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식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쉬고 식사하고 나오는 거 일정이었거든요. 밥 먹으려고 참 밥도 먹고 인천에서 그러니까 남산까지. 호날두는 밥 먹으러 안 나왔다는 거예요. 왜 이해되는 부분이 룸서비스 했나? 하나도 없네. 뭐 했지? 그냥 저는 그냥 고도의 그냥 계산된 행동이었다고 봐요. 유벤투스 쪽과 네. 뭐가 있다. 네. 이게 지금 저도 되게 궁금해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표면적으로 일어난 모든 것들을 이제 워낙 많은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 다 아실 것 같은데 저도 그게 왜? 핵심 포인트가 있겠죠. 왜? 네. 왜였지? 그러니까 뭐 다 얘기를 하더라도 그래 화가 날 수도 있고 뭐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뭐 해서 뭐 했다고 치자고요. 그다음에 뭐 주최 측하고 뭐 유벤투스가 또 뭐 안 좋았다고 치자고. 왜? 호날두는 왜 그런 행동을 했고 유벤투스는 말도 안 되게 어떻게 그렇게 대처를 했을까? 아니 조그마한 팀이 아니잖아요. 조그만 존재가 아니고. 저도 아까 100% 동의하는 게 뭐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근육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저는요. 근육에 문제는 없어요. 컨디션은 무거울지 몰라도 몸과 마음에. 근데 부상의 여파는 없어요. 있다고 한다면 축구화를 신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선수 명단에 아예 전날에 뛰기로 않기로 했다면 not play이라고 하는데 체크를 해놨어야죠. 그리고 정말 그들은 다 프로예요 이미. 그런 상황이라면 이미 홍보를 다 이렇게 했던 걸 자기들도 알잖아요. 알죠. 그리고 계약서도 알기 때문에 그럼 최소한 제가 그거거든요. 전반전 끝나고 하프타임 때 그냥 요 정도 골대 정도로 돌면서 손을 한번 흔들면서 하고 그 다음에 그건 장내 아나운서 정도가 얘기해 주세요. 호날두가 직접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박수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가면서 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유니폼 한 장 던져 줘야죠. 그래 그렇게 하면 그리고 장내 아나운서나 주최 측이 발표하는 거죠. 사실 호날두가 오늘 뛰기로 했으나 정말 죄송하게도 뭐 지금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 이런 상태다. 그래서 호날두가 사과의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쉬움은 있었겠지만 이 정도로 비참하거나 이 정도로 배신감. 모욕당하거나 무시당했다는 생각까지는 안 하겠지. 너무 철저히 그냥 무시했으니까. 그래 진짜 너무 아쉽지만 근데 이거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그냥 쌩 가버리고. 표정도 안 좋고. 늦게 도착했잖아요. 선수들이 몸 풀러 나왔잖아요. 그 자리에도 호날두는 없었어요. 맞아. 나는 계속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뭐 그러니까 후반에 뛸 생각이 있었다면 하프타임에 몸 풀어야 되는데 뭐 물론 그 자리에도 없었고. 네. 그 축구화는 신었지만 또 귀걸이는 하고 있었고 있었고. 여러 가지로 이 선수가 뭔가 심기는 굉장히 불편했고 그 본인이 뭔가를 드러내고 싶었던 것도 분명한 것 같고 근데 그거를 왜 여기서 그래, 왜 왜 이렇게 여기서 하냐고. 그렇지. 그걸 왜 어디서 뭐 화가 났는데 여기서 왜 화풀이라고 하냐고. 그러니까요. 어디서도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야 사실. 그렇죠. 진짜 뭘까요? 조금 더 저희도 어쨌든 더 취재도 해보고 저희도 알아보고 좀 더 깊숙한 이야기. 그러니까 언젠간 밝혀지지 않겠어요? 네. 언젠가는. 근데 아무리 납득할 만한 이유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납득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또 사람으로서 해야 할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그 영화 대사 그 뭐죠? 넌 나에게 모욕을 줬어. 그러니까 그 왜 저한테 왜 그러셨습니까? 그랬더니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 무슨 뭐 제가 큰 실수라고 이게 아니었어. 그냥 모욕을 준 거야. 그것 때문에 끝까지 그 걔를 죽이려고 했던 거야. 제가 사랑했던 부하인데 사람이 그래요. 예를 들어서 친구건 부하 직원이건 같은 팀원이건 간에 뭐 이렇게 있는데 뭘 못했다고 해서
따로 불러서 너 이건 좀 잘못한 거니 너 좀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뭐 지적을 당했으니까 기분 안 좋아도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딱 모아놓은 데서 불러놓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적인 모욕을 주면 그거는 평생 가죠. 평생 가고 바뀌는 게 아니라 저주예요. 왜냐하면 나를 모욕을 감정을 건드려 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리 팬들이 갖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공개적으로 네. 국내 축구 팬들 우리를 모욕을 줬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그래서 이게 지금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경기장에서 막 아이들이 눈물을 쏟아내고 막 이런 걸 지켜보고 그다음에 그런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지금 진짜 많잖아요. 올라오잖아요. 막 이제 그거 보려고 안타까워. 지방에서 내려왔는데 네. 올라와가지고 네. 다 아무것도 못 하고 표 다 하고 여기서 잠도 못 자고 막 이런 사연들이 막 올라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거는 뭐 누군가를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진짜 이게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서로 위로를 좀 우리끼리 위안과 위로를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재발하지 않도록 정확한 문제점이 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안 할 것 같은데요. 아 못하죠. 한동안 못해요. 네. 이 국가는 오래 갈 겁니다. 못해요 이제 한동안. 네. 이런 거 못합니다. 글쎄요. 저는 근데 조금 좀 다르게 보긴 해요. 있을 거라고 봐요. 내년에 또?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욕심을 지금 많이 줄여야 될 텐데. 아니 욕심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사실 되게 상징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 스폰서를 못 구했기 때문에 고가의 가격 정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다 팔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거 팬들이 호구였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팬들이 그 정도 어떻게 보면 이제는 지불할 수 네. 있는 그러니까 축구에 그것도 대한 맞지, 그것도 맞지. 관심과 애정이 커졌죠. 관심과 그게 커졌다는 거거든요. 네. 과거에 그 내한 공연을 하면 그 가수들이 팝스타들이 내한 공연을 하면은 그 빠지지 않는 게 무성의하고 지각이었어요. 2000년대 초반까지. 왜 그러냐? 개런티가 일본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일본 공연의 리허설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고 이렇게 하고 그냥 놀다가 그냥 대충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맞춰줄 수 있는 개런티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갑을 여는 수준.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은 아마 그 이 경기의 주최를 하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했던 이유는 이 돈 못 맞춰준다였는데 이 금액을 맞출 수 있는 걸 한번 보여준 거거든요. 조금 더 꼼꼼한 데가 꼼꼼하게 한다면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내년에 만약에 토트넘이 우리나라에 와서 내한 경기를 한다. 저는 그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아 그러네요. 네. 손흥민 저는 근데 선수가- 하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렇게 무리하게 우리 K리그 일정해서 K리그 팀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하지 말고 그냥 토트넘하고 예를 들어서 뭐 리버풀을 불러서 여기서 경기 시키면 안 돼요? 되죠. 되죠. 그냥 그렇게 하면 그럼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하겠지. 네. 생각해 보면 어느 그것도 소비하는 분들의 저는 규모도 있을 네. 거라 보고 괜히 이렇게 자꾸 하고 우리 일정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 K리그도 막 그것 때문에 맞추느라고 또 문제도 생기고 그러니까 물론 뭐 그러면 돈의 문제 또 있겠죠. 두 팀을 초청해야 되니까. 근데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앞으로도 이런 일은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바르셀로나 때 현장에 있으면서 비슷한 게 분위기가 굉장히 비슷했거든요. 그때도 기자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분노를 느끼고 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앞선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사가 제대로 파행을 빚을 때 피부로 느끼는 사람 중에 팬도 있지만 기자들도 있는 거거든요. 뭔가 제대로 안 되고 궁금해 죽겠는데 더 페스타는 어디 있는지 이건 뭐 설명을 들어야지 기사를 쓸 텐데 뭐 설명도 없으니까 기사를 쓸 수도 없고 대표는 전화도 안 받고 당일에 뭐 지금 그리고 지금 하는 행동들도 굉장히 이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아마추어라는 표현도 아까울 정도예요. 많이 화가 났네. 공식 기자회견이 없잖아요. 공식 기자회견이 없고 선별적으로 지금 뭐 한달 기자들을 동안 하고. 만나가지고 뭐 인터뷰를 하고 있잖아요. 한 군데를 인터뷰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인터뷰 매체는 거기에 안 나온 걸 물어봐야 돼요. 새로운 거를. 그러니까 더 급숙한 거를 물어보면은 그 앞선 취재한 데는 다시 또 취재를 해야 되고 그렇지. 에스컬레이팅이 돼요. 그럼 굉장히 짜증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어젯밤에 단독이라고 어디 떴던데 나도 뭐 봤는데. 단독이라고 계약서 공개한 매체가 한 3-4군데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이 판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공식 기자회견하면 될 걸. 뭐 본인들도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제일 해명이 필요했던 당일에는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뭐 자기는 피한 적이 없다는데 전화를 안 받는 게 피하는 거지 뭐 어떤 게 피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전화 피하는 게 제일 짜증 나는데. 화를 내요. 갑자기. 남자친구 보험회사가 전화를 잘 안 받나? 남자친구가 아 진짜 최악.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생각은 들어요. 뭐 우리가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하면는데 우리 K리그 선수들은 최선을 충분히 최선을 박수 받을 만했다. 그러니까 제일 멋있었다. 아쉬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네. 사실 오스마르의 골 네. 그리고 세징야 선수, 김보경 선수와 세징야 선수의 이제 2대1 패스에 이은 또 역전골 그리고 세리머니 네.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할 시간에 엉망이 된 파행을 빚고 있는 행사를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시간을 쓰고 있는 것 자체가 네, 너무 아쉬운 아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 같았으면 골 넣는 선수한테 한 번 더 주목 가고 경기 내용이 어땠고 네. 뭐 호날두가 뭐 어떻게 같이 놀았고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뭐 다른 얘기들이 나와 버리니까. 경기 진짜 잘했는데. 그러게요. 그래서 일단 우리 팀 K리그 선수들은 잘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은 사실 뭐 감정선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들 화가 나 있고 분노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는 거를 우리가 교훈 얻을 수 있는 거로 수렴됐으면 좋겠다. 이 사건이 쓰디쓴 나중에 교훈이네요. 좀 잘 수렴돼서 뭐 다음에 사실은 앞으로는 어쨌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세계 축구가 우리 교류를 어떻게 안 할 거야. 해야 되는데 문제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정말 좋은 교훈이 됐으면 좋겠다는 수렴됐으면 좋겠네요. 왜 늘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지 모르겠네. 외양간만 저는 그 표현 되게 좋아하는데 소 잃고요. 외양간 잘 고치면 돼요. 된다는 거지. 그 전에 근데 고치기 소를 쉽지 잃기 않아요. 전에는 그 필요성을 못 느끼거든요. 네. 괜찮은 것 같거든 우리 외양까지. 네. 아이,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는 꼭 마지막으로 하고 싶어요.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그 학생들도 많잖아요. 네. 분노하셨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갑자기 훈화 말씀을 왜 제가 어떤 일이 이거 좀 그냥 개인적인 얘기인데 뭐 나중에 재미없으면 그냥 편집해 주세요. 뭘 편집을 해? 무조건 편집 안 해야 되겠다. 2002년 월드컵 때 너무 그러니까 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나라가. 그래서 너무 경기를 보고 싶은데 아버지한테 이제 16강 막 넘어가고 막 이러니까 아버지를 너무 졸랐어요, 사실. 아버지를 너무 졸라가지고 아버지가 당시에 저희 아버지 중소기업 조그마한 회사를 하고 계셨는데 그 이제 거래처 중에 현대자동차가 있어가지고 현대자동차 분들한테 사실 부탁을 해가지고 표를 어떻게 구한 거야, 아들을 보여주겠다고. 근데 그 뭐 자세하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 과정에서 저희 아버지가 겪는 수모를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현대차에서도 그런 식의 민원이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타이틀 스폰서라고. 근데 거기에서 나한테는 우리 아버지가 되게 큰 분이었는데 그래서 아들 경기 한번 보여주겠다고 너무 그러니까 진짜 사정사정을 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아버지는 보여주시고 싶지 않으셨겠죠. 제가 그때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어요, 사실. 그 전에는 그냥 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뭐 하려니까 하고 학생이니까 뭐 하고 이런 거였는데 뭐든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아무튼 우리 아이들 내가 나중에 또 우리 아이한테는 조금 더 제대로 보여줄 수 있게 해야겠다. 지금 이 어린 아이들이 호날두를 못 본 그 상처는 평생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어렸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그랜트힐 왔을 때, 뭐 샤키로닐 왔을 때, 사인 못 받았을 때 그 장면이 지금도 너무나 또렷하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아마추어라고 했잖아요. 많은 이런 행정에서 스포츠 현장에서 여전히 많은 부분이 아마추어적이고 조금은 사회 발전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 스포츠를 좋아하셨지만 상처받은 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 분야를 채워주시면 분명히 우리는 좀 더 나아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분노를 그냥 진짜 뭐 호날두를 욕하거나 더 페스타를 욕하거나 연맹을 욕하는데 그치지 말고 내가 나중에 저런 일을 좀 더 잘해봐야겠다라는 좀 긍정적인 에너지로 써주셨으면 해요. 공부 별로 열심히 안 한 것 같은데 당신은? 그러게요. 상처만 받고 보통 그렇잖아요. 작심삼일. 그렇게 열심히 안 한 것 같은데 참 열심히 한 것처럼. 자, 좋습니다. 뭐 이것저것.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오늘 이야기는 요 정도 마무리를 해보죠. 네. 그리고 제가 너무 죄송하게도 뭐 저희끼리는 사실 뭐 미리 얘기를 했던 건데 네. 저도 이제 오늘 그런 표현을 많이 썼지만 제가 이제 이 감당을 못 드려가지고 그러니까 일정이나 몇 가지 때문에 제가 지난번도 한 두세 번 좀 못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 축덕숙덕에 너무 폐를 끼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제가 또 이 화요일 날 오후에 또 이제 바로 또 저기 다른 동네에서 또 뭐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를 놓고 봤을 때는 제가 이제는 좀 능력도 많이 부족하지만 좀 이제 여기서 물러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뭐 이러면 뭐 아쉽다 이런 얘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다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능력이 부족하지만 아니에요 이거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셔서 왜 안 나오지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 갈게.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해서 제가 네. 축덕숙덕은 이제 하지만 뭐 다른 공간에서 계속 저희 다 계속 만날 할 거니까요. 뭐 품맥골도 그렇고 네. 축구 현장에서 계속 볼 거니까 계속 앞으로 여러분들 하여튼 그동안 오늘이 36번째인데 네. 너무 많이 들어주셔가지고 너무 맞아요. 고맙습니다. 다른 공간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축구 이야기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끝나지만 앞으로도 축덕숙덕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하지 마요. 됐어. 자, 빨리 끝내. 자, 축덕과 추말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36번째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와. 안녕히 계세요.